중앙아시아의 맹주 우즈베키스탄, 그곳은 사실상 리틀도쿄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이 거대한 실크로드 유충지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일본 국제협력기구를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에 막대한 공적개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발전소를 지어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공항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진출할 길을 닦는 철저히 계산된 인프라 선점 전략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철도입니다. 1964년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 신칸센을 개통한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 제국입니다. 60년 무사고 정시 도착률 99%. 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앞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차세대 고속철도 수주전은 싱거운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만만했고 우즈벡 정부도 일본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타슈켄트에서 전해진 소식은 전 세계 철도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선택한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프랑스 기술을 빌려 겨우 고속열차를 흉내내던 후발주자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일본이라는 거인은 왜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한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먼저 이 시장의 생태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고속철도 시장은 전 세계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그야말로 빅3의 독점 시장입니다.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세 나라는 전 세계 철로를 지배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자국 시장을 무기로 급부상했지만 수출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여전히 빅3가 꽉 쥐고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수백 톤의 쇳덩이, 여기에 수만 개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는 초정밀 공학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발주자가 명함을 내밀기엔 너무나 위험한 시장인 것이죠.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볼까요?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 스페인 탈고사의 고속열차 아프로시옵을 도입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지형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평야가 많은 유럽과 다릅니다.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짧고 곡선 구간과 언덕이 많습니다. 기존 스페인 열차는 앞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동력 집중식입니다. 힘은 좋지만 가속하고 감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언덕을 만날 때마다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하죠. 이에 우즈벡 정부는 우즈벡 지형에 맞는 치고 나가는 힘이 좋은 새로운 열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전형적인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일본 협상단은 우즈벡 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압도적인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칸센을 도입해라. 사고율 제로의 신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치명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기술 종속, 전문용어로 락인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일본의 제안은 냉정했습니다. 기차는 팔겠다. 하지만 핵심 정비 기술은 넘겨줄 수 없다. 고장이 나면 무조건 일본 기술자를 부르고 부품은 100% 일본제를 써라. 이것은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를 일본의 하청기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기술을 공유할 파트너가 아니라 완성품을 사주는 소비자이자 영원히 부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자체적인 정비 능력 확보를 위해 반발하며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실상 우즈벡 정부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것이 일본의 가장 큰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주적 열망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즈벡은 구소련 시절부터 중공업 기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원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역량을 끌어올릴 기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갑의 위치에서 팔짱을 끼고 있을 때 그 틈을 한국의 현대 로템이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절대 던질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제안한 모델은 KTX-EM입니다. 이 열차의 핵심은 동력 분산식 기술에 있습니다. 이 방식이 왜 우즈베키스탄에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열차들이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이라면 KTX-EM은 날렵한 전기차 혹은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과 같습니다. 트레일러는 앞에 헤드만 엔진을 가지고 뒤에 짐칸을 끌고 갑니다. 힘은 좋지만 멈췄다가 다시 속도를 내려면 한참이 소요되죠. 반면 지하철 방식은 다릅니다. 모든 객차 바닥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수십 개의 바퀴가 동시에 땅을 박차고 나가죠.
우즈베키스탄은 역간 거리가 짧고 언덕과 곡선이 많습니다. 섰다가 금방 다시 출발해야 하고 언덕을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기관차 방식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모든 바퀴가 힘을 내는 한국의 KTX EM은 가감속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친 지형을 정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 일본 신칸센도 동력 분산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60년 전부터 이 방식을 썼습니다. 기술적 방식만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은 대등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신칸센을 꺾었을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대표단은 우즈벡 장관에게 일본은 절대 할 수 없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불과 20년 전에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한국에 처음 고속철을 도입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프랑스 알스톰사에게 떼제배 기술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핵심 기술이 담긴 도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요 부품은 블랙박스처럼 밀봉되어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접근하면 너희가 뭘 하느냐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철도 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프랑스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프랑스 부품을 비싸게 사와야 했고 그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했습니다. 갑에게 철저히 휘둘리는 을의 입장이었죠. 한국은 이 아픈 경험을 우즈베키스탄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일본 기차를 사면 당신들은 영원히 손님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일본의 고개를 숙여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차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엔지니어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겪은 서름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비 기술을 전수하고 부품 국산화를 돕겠습니다. 라며 설득했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염원하는 후발주자들끼리의 연대였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 정보를 꽁꽁 싸맸던 일본의 폐쇄성과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한국의 개방성, 우즈벡의 미르요예프 대통령이 일본의 집요한 로비를 뿌리치고 한국의 손을 잡은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덕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마침내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 130년 만에 첫 고속철 수출이자 세계 네 번째 고속철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2,7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계약 뒤에 숨겨진 큰 그림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서쪽으로 눈을 돌리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보입니다. 이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괴간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철로의 폭이 1435mm인 표준궤를 씁니다. 하지만 구소련 연방이었던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는 1520mm인 광궤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수출된 KTX EM은 바로 이 광계 환경에 맞춰 개발된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는 1,000조 규모의 재건 시장이 열립니다. 그중 핵심은 파괴된 철도망 복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과 똑같은 광계 위에서 거친 대륙의 환경을 뚫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검증된 열차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국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과를 들고 말이죠. 섬나라 일본은 가질 수 없는 대륙 철도의 실전 데이터를 한국이 선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즈벡으로의 수출은 우크라이나라는 거대 시장으로 가는 골든 티켓인 셈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패스트 팔로워 또는 빠른 추격자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기에 급급했던 나라, 기술 없는 서름에 눈물을 흘리던 나라. 하지만 20년 동안 흘린 그 피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지를 가르는 전차, 바다를 지배하는 선박과 잠수함, 하늘을 나는 초음속 전투기, 그리고 이제 대륙을 질주하는 고속열차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육해공 제조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경쟁자, 이제는 스승이었던 프랑스 떼제베조차 긴장시키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KTX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